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남자의 취미 채널의 켄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시계,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양쪽 모두 기계식 기술력의 집합체다를 뽑을 수 있겠고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인접해 있어서 언제나 주변에 자주 보여 익숙하기도 하고, 또 시계와 자동차 모두 멋진 남자들의 취미 하면 떠오르는 사치품으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것도 교집합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시계 브랜드들을 뽑아서 헤리티지와 기술력, 그리고 대중의 인식 등을 고려해서 매칭이 되는 자동차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 생각에 따라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단순하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브랜드는 시계 업계에서 빅5라 불리는 5손가락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파텍 필립입니다. 세계 최초의 미니 리피터 회중시계, 최초로 퍼페추얼 캘린더를 탑재한 손목시계, 최초의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시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싼 손목시계 등 시계 쪽에서 최고 또는 최초 타이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계 산업의 대장님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유튜브나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등장되고 소개되면서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파텍 필립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인지도를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쉽게 넘볼 수 없는 가격대만 보더라도 파텍 필립이 가진 무게감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파텍 필립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자동차 브랜드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 케니는 롤스로이스를 떠올렸습니다. 1906년 영국에서 설립된 롤스로이스는 언제나 최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공법으로 마감함은 물론 다양한 고객 맞춤 커스텀 옵션 사항들을 제공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소유하기에도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과거에는 까다로운 사내 정책을 기준으로 고객을 가려받기로 유명했습니다. 최소 수백억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명성, 권력, 영향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우리 고객으로 받아주기에 충분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팔았다는 히스토리는 매우 유명합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 로큰롤의 엘비스 프레슬리,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심지어는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까지 역사에 남은 인물들이 소유했던 차량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고객을 등급화하여 가려받진 않지만 여전히 로얄 패밀리, 즉 영국 왕실이나 명망 높은 귀족 또는 영향력이 높은 재벌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브랜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롤스로이스의 위상에 견줄만한 브랜드를 시계에서 찾아야 한다면 저 케니는 고민 없이 당당하게 파텍 필립을 뽑겠습니다. 파텍과 롤스로이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영원한 왕관,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는 이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계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1위, 총 매출 1위, 매출 시계 인기도 1위, 시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면서 동시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때 품귀 현상으로 피도 왕창 붙어서 없어서 못 사는 브랜드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인기뿐만 아니라 가격 대비 준수한 마감과 기술력, 자사 헤리티지를 중시하여 근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인 디자인, 확실한 신뢰성, 뚝심 있게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과 가치로 무장한 모습 등 기본기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많은 오너들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롤렉스와 가장 흡사한 이미지를 지닌 자동차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한 그 주인공,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독일의 대표 럭셔리급 모터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벤츠는 롤렉스와 마찬가지로 성공의 상징 또는 수입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내연기관 시절부터 검증된 뛰어난 설계 능력, 독일 공산품 하면 연상되는 튼튼한 피지컬과 품질,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세계 최초로 에어백을 개발하여 차량에 장착한 것은 물론 벤츠가 내놓은 기술이나 인테리어 및 디자인은 몇 년 뒤 자동차 시장의 표준이 되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즉 롤렉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를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벤츠는 안락한 승차감과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특징이기도 해서 대형 세단의 대명사인 S클래스는 사장님 또는 회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제차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노려서 트렌디하게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장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풀체인지되는 모델들은 특히나 젊은 감각을 살려내고 있죠. 물론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수입차도 많아졌고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이전만큼의 명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와 성공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의 벤츠는 롤렉스와 유사한 점이 많아 이 둘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롤렉스의 뒤를 잇는 오랫동안 시계 산업의 2인자 자리를 수성했던 오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가 단순하게 롤렉스에게 매출에서 밀린 2인자라고만 알고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메가는 170년이 넘는 헤리티지는 물론 기술력도 아주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15,000가우스 이상의 자기장의 영향력에도 정확성을 자랑하는 항사성 기술은 물론 6,000m까지 버틸 수 있는 엄청난 방수 성능의 플래닛 오션, 우주 너머 달에서도 견뎌낸 전설적인 모노치, 다양한 기능을 기계적 무브먼트로 집약시킨 크로노스코프, 심지어는 기술력의 정점인 센트럴 또비움까지. 게다가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하이엔드급이 아닐 뿐이지 오메가는 시계 산업에서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오메가는 2030 남성분들의 취향을 고려한 스포티브한 스포츠워치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문워치나 시마스터 다이버 300, 제임스 본드 007 에디션 등이 남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며 지갑을 열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이러한 오메가와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는 바로 BMW입니다. BMW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서 일반적으로 독일 3사 하면 벤츠 바로 다음으로 떠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벤츠와 숙명의 라이벌로 인식되기도 하죠. BMW는 벤츠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로 많은 오너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엔진 회사로부터 시작했기에 가솔린, 디젤 모두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요. 예전부터 스포티브한 주행감을 가진 차량들을 잘 만들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특유의 빠르고 즉각적인 가속감, 우수한 코너링과 제동 능력,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동급 가격대 차량들과 비교시 남성적이면서 터프한 느낌의 차량들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오메가와 BMW, 이 두 브랜드 모두 남성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점, 남성 모델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스포티브하고 터프한 이미지로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업계 1위인 벤츠나 롤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종합하여 저는 오메가와 BMW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다음 브랜드는요, 사나이들의 시계 또는 항공시계 브랜드로 잘 알려진 브라이틀링 SA입니다. 시계들이 원래부터 남자들이 좋아하는 액세서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겨냥하는 것이 바로 브라이틀링입니다. 가장 유명한 항공시계 중 하나인 네비타이머를 필두로 슈퍼오션 헤리티지, 크로노멧, 프로페셔널 등의 인기 컬렉션들을 보유 중이고요. 특히 브라이틀링의 인하우스 크로노그래프 기술은 모든 시계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심지어는 좀 더 확실한 홍보를 위해 브라이틀링 Z팀이라는 자체 항공 고객 홍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국가들에서 실전 투입되어 사용되었던 군용기들로 하여금 고개 비양을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튼튼한 시계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죠. 비행기에 탑승해서 네비타이머의 크로노 기능을 작동하는 감성, 얼마나 멋진가요? 가격대도 크게 부담가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서 나름 합리적인 브랜드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으로 인해 구매자의 거의 99%는 남성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문자 그대로 시계 산업에서 사나이의 시계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이틀링도 이것을 잘 아는지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 배우인 샤를리스 테론을 모델로 삼아서 여성 구매자들의 포션을 조금 늘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여성을 노린 광고에서도 터프함을 보여주네요. 역시 브라이틀링은 이쪽 이미지로 쭉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브라이틀링의 이미지에 맞으려면 일반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안 되겠죠? 아마 구독자분들 모두 찝차 혹은 지프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커다란 바퀴 4개가 달린 사각형 상자와 같이 생겼고 각지게 생기고 무식해 보이지만 탱크처럼 튼튼한 오프로드 차량을 국내에서 칭하는 별칭입니다. SUV라는 영어 약자가 통용되기 이전 과거 7080 시절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군용 험비나 트럭, 차량 뒤에 타이어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크고 짐을 싣고 다니기 좋은 차량은 전부 지프차로 불렸을 정도로 익숙하게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즉 험지를 주행하거나 산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 왜 지프가 군용으로 쓰였고 피지컬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적은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메이저한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피지컬로 뚝심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확실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한 터프한 남성적인 이미지 등으로 볼 때 남자의 시계 브랜드로 잘 알려진 브라이틀링과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는 지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시계와 자동차가 업종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의견이 당연히 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늘의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하셨나요?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자동차 브랜드와 시계 브랜드들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의견들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케니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